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집 인테리어 준비하시면서 마감재 어떤 것으로 하실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벽지로 마감하면 가성비는 좋은데 때가 타고 걸레바지도 있어야 되고 문선이 있어야 되고 스텝도어, 히든도어도 불가능하고 페인트는 시공이 비싸고 유지가 어렵고 보수도 어렵고 타일로 벽 전체를 감자니 비용도 많이 나오고 집도 너무 무겁고 작아 보이고 그럼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가성비와 다양한 텍스처를 갖고 있는 필름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필름 가구 리폼할 때나 쓰는 거 아니냐고요? 필름으로 마감하면 어설프고 촌스럽지 않냐고요? 아니요, 절대요. 저도 한때는 필름을 굉장히 무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의 제일 사랑받는 자재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신혼집 인테리어 할 때 벽체 마감이 전부 다 필름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자기 집을 전부 다 필름으로 발랐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이 필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필름은 PVC 자재로 만들어졌는데 플라스틱 계열답게 내수성이 강해서 얼룩에도 강하고 내구도도 벽지나 페인트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오염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물걸레나 물티슈 같은 거로 쓱싹하면 다 닦이게 돼요. 또 자재 자체에 탄성이 있어서 라운드 곡면에 마감도 가능하고요. 시공 속도도 꽤 빠른 편에 속하죠. 또 굉장히 많은 텍스처가 준비되어 있어서 원하는 집의 무드를 만들기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또 가구와 벽체가 이어지는 텍스처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연출도 가능하죠. 필름은 마감이면 마감, 보수면 보수, 다른 자재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재입니다. 자재 가격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요즘 우드 필름은 진짜 쩝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잘 나옵니다. 이게 무늬목인지 필름인지 진짜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보여지는 무늬뿐만 아니라 이 텍스처까지 무늬와 동조로 이루어진 제품도 있어서 정말 만져보면 더 원목 같은 느낌이 드는 퀄리티로 요즘에 필름 자재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필름을 어디에 시공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구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면 좋겠죠? 바로 현관 부분과 복도 부분입니다. 이쪽이 아마 벽지이신 분들 집 가서 한번 보세요. 다 때가 타 있을 겁니다. 안 지워지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이곳이 필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또 때에 따라서 상하부장 쪽에 양측벽 같은 부분도 필름으로 마감하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인덕션과 좀 거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플라스틱 계열 소재이다 보니까 열에는 취약하거든요. 제가 저희 집 전체를 괜히 다 필름으로 했겠습니까? 진짜 좋은 자재입니다. 그런데 이 필름이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들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폭 때문에 생기는 분절입니다. 보통 인테리어 필름들이 폭이 한 1200 정도로 해서 생산이 되고 길이는 브랜드와 자재에 따라서 50m 말려있는 것도 있고 100m 말려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요. 어쨌든 길이야 100m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로 이 폭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름을 벽체에 시공을 하려면 보통 1100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매지선을 주게 되는데요. 따라서 벽체에 분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생각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이 필름의 매지선마저도 디자인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그래도 이 분절선이 난 무조건 싫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필름하면 안 됩니다. 전 이 분절선도 잘 쓰게 되면 공간이 정돈되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잘 쓰면 좋은 디테일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 분절선이 정말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영상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좋은 필름이 이 분절선 말고도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드 필름일 때 이 한계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역시 태생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름은 생산될 때 이렇게 큰 롤러로 찍어서 생산이 되게 되는데 이 롤러의 지름이 한 1200 정도 된다고 해요. 롤러로 계속 돌려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무늬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우드 필름 자세히 보시면 무늬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높이가 짧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큰 부위가 아니라면 이 필름으로도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벽체가 거실에 쭉 있는데 이쪽을 우드 필름으로 전체를 다 발라버리면 한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큰 하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되게 리얼하게 만든 우드 필름인데 이게 반복되면서 이 리얼함이 조금 깨지고 인위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단점이 여기까지겠습니까? 가장 큰 단점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필름은 단독 시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가구처럼 벌써 평탄화가 다 돼 있는 곳에 붙이는 건 관계가 없지만 이걸 바로 시멘트 벽에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벽체 시공을 하려면 목공사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필름 시공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두 가지의 공사가 들어가야 이 완성이 나오기 때문에 저렴한 공사라고 볼 수 없죠.
따라서 필름 시공은 절대 저렴한 시공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자재인 필름을 어떻게 시공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짠데 여기 전에 영상 끄고 나가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정보 놓치고 가시는 겁니다. 이거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테리어 할 때 필름으로 마감을 계획했다면 목공사의 디테일까지 잘 제어를 해야 돼요. 자, 여기 5m짜리 벽체가 있습니다. 이 벽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공한다면 평평한 벽에 1200씩 그냥 필름이 생긴 대로 붙여 나가겠죠. 필름이 또 터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 태워서 시공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필름 하지 말고 벽체 하세요. 진짜 보기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필름 시공자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필름 폭이 12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00마다 매지선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평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심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너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코너를 먼저 계획하고 나머지 부분을 풀기 시작합니다. 일단 코너 쪽엔 콘센트나 스위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실이라면 보통 6구 정도 스위치는 만들어 줄 테니까 폭 300 정도가 스위치가 될 거고요. 이 스위치가 예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면에서 이 제일 좌측의 면을 700 정도로 잡아주고 좌측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까지 한 번에 넘어가서 덩어리로 보일 수 있게 계획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판지처럼 보이게 하면 안 돼요. 혼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필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시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무늬목 쓰면 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시공비나 유지력이나 그런 보수 이런 거를 따지자면 이 필름을 따라올 수가 없죠. 요즘에 엄청 고급 호텔들에서도 이 우드 필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염 때문에 쓰는 것도 있지만 제 눈에는 무늬목보다 더 낫더라고요. 자, 필름의 유일한 단점인 이 분절선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습기를 딴다고 하는데 필름을 올려붙이면 칼집을 내서 1대1로 맞추는 시공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분명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얘기만 들으셨다면 나중에 터진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100% 터집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인쇼 대표님들의 현장을 통해서 검증된 좋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2번 겹쳐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자면 좌측 벽부터 이제 시공을 해온다고 봤을 때 스타트면은 필름을 절반으로 잘라서 시공을 하고 벽 끝까지 붙인 다음에 숫기를 다 땁니다. 그 다음 2차 시공을 할 때는 좌측부터 원장으로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붙인 필름이 나중에 벌어지더라도 안쪽에 또 필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비효율적이죠. 인건비도 2배, 자재비도 2배. 그래도 소중한 우리 집인데 또 공간을 계획한 저희에게도 이 집은 소중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할 때는 해야죠. 그런데 이 시공이 아무 우드 필름이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세로 결이 많은 마사 무늬의 우드 필름이 이 시공 방법을 제일 적당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 마감이 잘 나온 것으로 확인된 자재는 다름 아닌 바로 인쇼 필름입니다. 이렇게 세로선이 있어도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막 찾아봐야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티가 나지가 않아요. 또 저희 집의 헤드보드 부분은 인쇼 필름으로 시공을 했는데 이렇게 숫기 따지 않고 그냥 올려 태워서 시공했거든요. 햇빛의 반대 방향이라 더 티가 덜 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 집 가보면 이 선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손으로 막 이렇게 만져봐야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고 눈으로 이렇게 딱 봐서는 저희가 매지선이구나 이렇게 잘 표시가 나지가 않아요. 뭐 이거는 빛이 직접적으로 들지 않는 공간이라 가능한 거고 거실 벽체를 뭐 이렇게 그냥 올려 태워서 시공했다? 아무리 인쇼 필름 할아버지여도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빛이 직광에서 들어오면 이 돌출된 부분에 그림자가 져서 금방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인테리어 할 때 공간이 예뻐지는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체에 우드 필름이 들어간다면 바닥은 타일을 까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해외의 유명한 디자이너의 레퍼런스를 봐도 벽체에 우드가 들어가면 바닥에 타일이거나 카펫 이렇게 다른 소재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디자인을 잡을 때 가능하면 벽체에 우드가 오면 바닥에는 타일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들의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벽체에 우드가 있고 바닥이 타일인 경우가 많죠. 제가 저희 집을 다 필름으로 했다고 해서 집 다 필름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뭐 페인트 베이스에 뭐 우드 필름으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필름 베이스에 타일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 타일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인테리어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디프로그 팀은 예전처럼 막 바쁘지는 않지만 지금의 여유를 통해서 더 좋은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멋진 현장과 좋은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